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저는 주말을 그래도 참 미 증시가 바닥을 찍고 견조하게 잘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랜만에 편하게 좀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들고 있었던 종목들도 그렇고 뭐 그냥 편하게 어젯밤은 좀 잠을 취했던 것 같네요. 뭐 잘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래도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잠시 흔들림은 있었지만 그래도 장 막판까지 끌어올리면서 견조하게 마감이 된 부분은 참 오랜만에 국내 증시가 미 증시와 커플링이 된 모습이라 참 다행스럽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 몇 주간이죠. 미 증시가 올라가면 오히려 국내 증시가 빠져버리고 특히 월요일 시장은 꼭 뭐 징크스처럼 국내 증시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주었고 대외적인 부분과 뭐 환율 그런 부분에서도 뭐 긍정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시장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좀 바라보셔도 저는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증시가 많이 밀려 있었죠. 국내 증시는 미 증시와 다르게 1월달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5월달이기 때문에 거의 6개월 가까운 시장의 조정이 이어지다 보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긋지긋한 단기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6월과 7월은 베어마켓 랠리가 세게 좀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장 시작하도록 하죠. 미 증시 단기 바닥이 확인되고 코스피 코스닥 양매수 장세가 돌입이 됐다. 원달러 환율까지 악재의 내성이 생긴 시장 반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주 중요한 부분은 원달러 환율과 악재의 내성이 생긴 시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증시가 지속적으로 악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이 또한 호재요. 증시의 호재만 가능한데 더 이상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악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악재만 가득하지만은 그 악재가 반복되는 악재고 내성이 쌓인 악재면 더 이상 악재로서의 재료는 가치는 소멸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양적 긴축도 남아 있고 뭐 미 증시 또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또 이러한 경기 침체가 현재 있는 수요 파괴로 들어가게 된다면 상당히 또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양시장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은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양시장 합쳐서 거의 2,000 종목 가까운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락 종목 수도 제한적인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까지 내려왔다라는 점입니다. 거의 이제 50원, 60원 정도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왔죠. 이러한 모습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국내 증시에 재입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환경이 일부 조성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의 봉쇄 완화 조치가 결국은 위안화 약세를 불러오면서 위안화 약세라고 해야 되나요? 강세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불러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완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1290원대를 찍었을 때 중국 정부도 그리고 국내 정부도 동시다발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한다라는 뭐 어찌 보면 시그널을 뭐 헤지펀드 쪽에 보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상방으로 베팅하던 FX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시그널이 발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는 오늘 장 초반에는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어요.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고 저도 이 구간에서 사실 좀 잡고 싶었는데 몇 호가 차이로 안 걸리는 종목군들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이 오전의 하락 파동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디커플링으로 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레버리지를 눌렸을 때 잡았어도 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겠죠. 그만큼 오늘 시장 강했고 특히 오후장 들어서 1시 정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수급이 상방으로 돌아서면서 시장 강하게 잘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남은 주간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서 종목군들 순환매 장세가 지속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지난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미 증시가 단기적 바닥을 확인한 후에 급등 마감하였는데요. 단기 시장 진바닥 형성이 되어가는 모습 속에 금일 미장은 휴장이나 나스닥 선물의 강세 속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종가 고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7주간의 미 증시 상승이 아니라 하락 후 반등이 시작되었고, 시장에 악재는 많으나 신선한 악재가 부재한 가운데 시장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 즉 투자 심리가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위아래 흔들리는 파동은 있어도 점진적 우상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시장 하락 시마다 종목 편입 및 홀딩 전략이 저는 유효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국내 증시 오랜만에 미 증시와 커플링이 일부 되면서 종가 고가 마감의 코스닥 코스피 전부 양매수로 전환되며, 또한 환율이 1230원대까지 후반까지 내려오면서, 이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 보유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더할 없이 좋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간 많은 코스피 우량주들이 바닥을 빡빡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낙폭과대 우량주들 또한 수급이 전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왜? 환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왔을 때는 코스피 우량주를 또 외국인이 많이 건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 200 종목군들도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6월 FOMC는 기존 안대로 0.5% 금리 인상과 7월 또한 0.5%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점 관련 경제 지표 또한 추가적인 급등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서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네요. 추가적인 중국의 확진자 감소세에 의한 봉쇄 해제가 모멘텀으로 단기 랠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보유에서 물려있는 종목군들 지속 홀딩, 그 다음에 신규 종목군들은 차츰차츰 매수해 나가다가 또 반등시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장에서는 이 낙폭과대 종목군들은 어느 구간 어느 시점에서 일부 잡아놓고 있다가 반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테마는 존재하죠. 곡물과 재건 관련된 테마에서 시속 게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단기 시장 마켓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올라운드 매매가 가능한 사람들은 당연히 수급주 매매도 하다가 낙폭과대 종목도 좀 건드려 보다가 돌파도 치다가 다 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또한 장중 내내 시장을 볼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낙폭이 좀 과대한 우량주들, 그리고 많이 밀려 있는데 시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돈은 잘 버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잘 벌고 또 시황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아직 반등을 안 하는 종목군들이 발견되면 조금씩 사다가 6월과 7월 달에 매도하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속적으로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시장이 막 무너질 것 같고 공포가 많을 때는 시장에 악재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왜? 데이터가 그리고 뉴스가 전부 다 악재 뉴스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은, 실적인 데이터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악재가 분명히 저는 내성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 화학 섹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등 우량주 섹터의 반등이 조금 이어졌고요. 특히 이제 화학 섹터 단에서는 이 효성 첨단 소재를 필두로 한 탄소섬유 그리고 아라미르 소재 관련 두 종목이 오늘 강하게 좀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화학 섹터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겠죠. PVC라든지 가성소다,
뭐 태양광도 화학으로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화학 섹터에서 실적이 받침되고 성장성이 유지되는 종목군들을 본다면 효성 첨단, 코오롱 인더, 효성 TNC 정도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종목군들 눌렸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조금 호흡을 길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라미르 그리고 탄소섬유 전부 다 증설을 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판가가 많이 안 떨어졌다라는 점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효성 TNC는 대주주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어제도 한일 사료가 굉장히 강했는데 사실 오늘도 오전에는 지수가 잠시 흔들릴 때 이 사료 섹터가 조금 주도주로 올라오면서 좀 움직였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젤란스키가 7월에 이 곡물 관련해서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또 국내 곡물주들이 좀 움직이는데요. 이쪽은 뭐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곡물이 올라가고 있다가 곡물이 떨어지면 또 재건 섹터가 올라가고, 이 자꾸 나오는 시소 양상이 매우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종목군들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봉쇄 해제 및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퍼지고 있는데요. 저도 주말에 명동을 일정이 있어서 좀 나왔다 왔었는데 상당히 많은 외국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호텔들도,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과거에는 정말 암흑 같았습니다, 명동이. 근데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이 리오프닝 섹터에 진바닥이 나왔겠구나라는 생각이 서서히 든다라고 보여지고, 중국이라든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국내 단기 관광 비자가 6월 1일자로 발급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외국인의 귀환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리오프닝도 찐 바닥이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제 정말로 찐 바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원숭이 두 창에 이어서 원인불명 감염 발발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또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단기적으로 뭐 움직이는 정도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2차전지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이 반도체 협의체 출범 이슈, 또 오늘은 장 초반에는 4월 배터리 출하 감소 이슈가 있었으나, 배터리 출하 감소는 당연히 봉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가 좀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감내할 부분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시장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장 마감 동시효과 때 세아메카닉스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1900억 장비 납품 계약이 발생을 했는데, 이 때문에 시간외 상한가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위메이드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5월 31일 미르 쇼케이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관련된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좀 추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강세가 쇼케이스 이후에도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에 일단은 종목 몇 개만 좀 봐볼게요. 특이 종목이 하나 있어서 일단 시간 외에 뭐 HLB 계열 올라와 있죠. 내일 아마 노터스가 이 권리락이 떨어질 겁니다. 노터스가 권리락이 떨어지면 7,000원대 아마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8주 무상 중자다 보니까 시가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HLB 계열이 시간 외에 좋을 거고, 아마 시가가 떠서 다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보면서 마감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코스닥 단기 미 증시가 오르건 내리건 관계없이 지난주에도 월요일날 고점을 만들고 또 밀렸다 이렇게 갔죠.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 고점을 일단은 종가상 넘겨놓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구간이 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밀리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런 갭을 메우러 가려는 시장의 반등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장기 평선을 한번 위로 올라타는
랠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드네요. 코스닥 지수 입장에서. 그리고 코스피도 양호하게 굉장히 또 이격을 많이 벌어뜨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 강한 반등이 진행이 됐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강한 반등이 진행이 됐다. 이런 구간은 그냥 띄워놓고 막 올라가 버려야죠. 이제 그만큼 코스피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 반등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생각보다 반등이 아직 크지는 못하는데 결과적으로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에 걸쳐서 저는 다시 72,500원 뭐 이런 구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이쪽 서비스 업종에서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왔죠. 장기간 하락에 의해서 낙폭과대 인식에 의한 반등 정도로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뭐 이 반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호텔신라부터 좀 보면 이때도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깨지고 밀려 내려왔죠. 깨지고 밀려 내려와서 하염없이 좀 밀려 내려오는데, 호텔신라도 저는 단기 바닥을 이제는 완벽하게 쳤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단기 목표를 85,000원까지 잡아놓고 뭐 이 바운드리 안에서 매수를 고려해도 이제는 괜찮겠다. 왜? 실질적으로 눈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현실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극장 체인이라든지 오늘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량주에서는 호텔 신라 긍정적이게 생각이 들고, 파라다이스 숙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밀린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 정도 체크를 해보면 이쪽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플러스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 가능성을 본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네요. 또 항공주 섹터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에서 확실한 박스권을 구사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박스권 하단에서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리오프닝 종목으로 채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효성그룹주 한번 보면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를 만드는 회사이고 국내 타이어 코트 1위 기업의 아라미르 소재를 하는 회사입니다. 실적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인데 일단은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대표 종목으로 엮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일단 오늘 의미 있는 수급과 함께 돌파가 좀 나왔는데, 이런 종목군들 이 구간이 바닥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런 구간들은 쉽게 이탈이 이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네요.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밀렸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성 TNC, 효성 TNC의 경우는 이 구간, 정확히 말해서 여기서 깨져 내려오는 이 자리가 사실은 중국의 봉쇄 때문에 깨고 내려온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종목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번에 하락하는 과정에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21선 돌파를 보고 매수를 좀 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 구간이 과매도 구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40만원 이하권에서는 그냥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그리고 단기 낙폭이 컸고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46만원, 47만원 구간을 목표 구간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인데 8천억을 버는 회사는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고, 이런 종목을 이렇게 싸다 라고 보여지네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싼 종목이 과매도 영역까지 내려왔을 때는 충분히 봐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주고요. 코오롱 인더 화학 종목이죠. 이 종목 또한 다른 종목보다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화학 종목 안에서는 이 아르미르 제품과 타이어 코드를 동시에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다중바닥을 일단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뭐 효성 첨단 소재와 코롱 인더,
국내 1위, 2위 기업 속에서 둘 다 증설을 열심히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화학 섹터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군들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자, 다음은 태양광. 자, OCI 조정 없이 좀 가는데 중간에 조정을 보인다면 지금 이 아래 구간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출발을 하면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고,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 여전히 강세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뭐 SDN이나 이런 종목군들 조정을 좀 보여야 되겠죠.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과열 아마 더 올라가면 지정이 되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솔루션 우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개인적으로 S에너지를 종가에 좀 모아오다가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런 게 있죠. 네, 1등주, 2등주가 단기과열에 들어가게 되면 뭐 하위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종가를 대충 계산을 했을 때 S에너지,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우와 SDN이 단기과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해버렸고,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군들이 단기과열에 들어간다면은 그 다음 종목군들이 또 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스코가 단기과열에 들어가니까, 오늘 단기과열에 들어가니까 해인이 강세를 보였죠. 네, 그런 경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차전지 에코프로 BM, 오늘 시장을 들어올린 1등 공신은 사실은 에코프로 BM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장 강하게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에코프로 BM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왔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2차 전지가 살아있구나 정도로 보고 가야 될 것 같고, 여전히 6월 달에 있을 무상증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박스를 딛고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LNF, 오늘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뭐 짧게 수익을 좀 내고 마무리를 저는 했는데, 일단 최근에 7조원대 공계약을 맺고 기타 법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죠. 오늘까지 해서 일단은 저는 물량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매일 같이 거의 20만 주씩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눈에 보시면 77만 주가 나왔죠. 내일까지 매도 이후면은 단기적으로 기타 법인, 즉 자사주 매각이 내일부로 완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일과 모레 사이부터 이러한 오버행 이슈가 풀리게 된다면 다시금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에서는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보시면서 수량 계산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머지 23만 주가 내일하고 모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정도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자, 위메이드, 최근에 대장은 위메이드 맥스가 대장이었죠. 위메이드 맥스가 대장이었는데, 일단 위메이드 맥스는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단기과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고, 오늘 위메이드가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또 치고 갈 수 있었던 거는 개인적으로 키움에서 또 신용이 오늘 좀 풀렸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한 10만원대까지는 지속 홀딩해서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위메이드 하나 오전에 단순하게 전일 고가 돌파할 때 83,000원 정도 구간이 82,000~83,000원 정도 구간에서 돌파 매매로 좀 들어가죠. 이 구간에서 매도하고 여기서 들어갔다가 본전에서 그냥 이 뒷구간은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사실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정확히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봐서 제대로 비중을 많이 실지는 못했는데, 일단 바닥을 잡아놓고 올리는 모습은 양호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거래대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에 기준봉의 라인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다시 내려왔을 때 흐름을 지켜보면은 박스권을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주 대장도 좋고 2차전지 대장도 좋은 상태에서 일단 IT 반도체만 좀 돌아가면 시장은 무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IT 반도체 안에서 STI라는 종목이 반도체 장비 섹터인데 최근에 흐름이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 발견돼서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삼성전자의 P4, P5 전부 다 장비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장비주가 올라온다. 이거는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가총액 3,400억 종목에서 이런 윗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단기 박스권 돌파 이후 시세도 나올 수 있는 자리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리들을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뭐 DDR5 관련해서 ISC라든지 뭐 아비코 전자라든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부분이 많은 종목군들은 뭐 꾸준하게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오늘 재밌는 또 종목이 나왔는데 차 백신 연구소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뭐 원인 불명의 이 간염 발생의 이슈가 생기면서 오후장에 굉장히 또 빨리 공격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뭐 재료도 모르겠고 올라와서 이런 구간에서 눌림도 사실은 얘가 제 기준에서는 합리적인 상승이 아니었다 보니까 눌림도 볼 수는 없었고요. 장 막판에 상한가 들어가려는 힘은 좋아 보여서 네. 이 종목은 그런 개념에서 좀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박스권 돌파할 때 들어가서 상한가 라인에다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꽤 괜찮은 돌파가 됐던 것 같고요. 오늘은 신성홀딩스도 윗구간에서 좀 상따 개념으로 좀 들어갔다가 여기 구간 돌파죠. 이 자리 돌파로 좀 들어가서 상한가 밑에 좀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이거는 마킹이라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한 주 매도된 거라 의미 없고 사실은 여기서 단기로 다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서 매매를 좀 이어왔고 단기적으로 이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세긴 하지만은 약간은 단기 고점 느낌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은 조심스럽게 듭니다. 예를 들면은 한일사료가 어제까지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강하게 완전히 강하게 돌파하고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후발주 매매는 잘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내일 원전 관련해서 이제 UAE 이 장관과 회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 막판에 그러한 일정이 있으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종가 매수를 하려다가 좀 머뭇거리고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내일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내일 노터스가 무상증자 권리락이 터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구간에서 오늘 사실은 더 많이 좀 하락을 했으면 저는 했는데 그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아서 예를 들면 강하게 빠지고 내일 권리락 때 올라가야 되는데 좀 어정쩡한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거에 뭐 박셀바이오라든지 세배수 무상증자죠. 이때 세배수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은 권리락을 위로 쳐버렸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 얘도 300%죠. 권리락 직전에 급락을 하다가 권리락 날 23% 이후 상한가를 올라가는 등등 대박주 안에서는 권리락이 발생을 해도 쉽게 죽지는 않은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고 다시 파동을 그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노터스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노터스의 갭이 높다면 뭐 HRB 생명과학이라든지 좀 시간에 거래가 터졌던 종목군들 또한 연속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관심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진홀딩스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좀 거래 대금을 1000억 가까이 터쳤는데요. 일단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 이슈 나온 이후에 급락
시작을 했었고 다시 똑같은 이슈로 올라왔는데 이런 구간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갈지 여부를 좀 체크하면서 오늘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네,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